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요즘 들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각하. 헌재의 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단 언제 선고가 날지 이것부터 좀 알아보죠. 현재까지는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요, 오늘 또는 내일에 이제 선고일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번 주 후반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언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계속 빗나갔기 때문에 정작 선고 시점이 훨씬 더 늦춰질 수도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지금 이제 평일을 매일같이 열고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인데 의견을 모으고 선고 일정까지 정하려면 이 선고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고가 언제까지 미뤄질지 그 마지노선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과요,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4월 18일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8인 체제에서 만약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다시 6인 체제가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선고를 하게 되면 정당성에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일부 여권,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일부이긴 합니다만 탄핵 기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기각 그리고 각하.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각이라는 건 그러니까 국회 측의 어떤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가 없다고 한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시를 하면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각하라는 것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적법 파괴 절차를 진행해서 소추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원칙적으로 각하하는 사건, 예를 들면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본함 심리에 가지 않고 실체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 위반으로 부적법 각하를 내립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또 일부 인용 의견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별개 의견으로 모두 개진하기 때문에 각하 의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명시적으로 이제 판시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각하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소추 자체의 절차적인 위반이 중대한 거 아니냐, 이 주장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최근 들어서 이 각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소추 절차의 위법 이거하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한쪽은 형사 절차고 한쪽은 헌법 절차지만은 일단 하급심 법원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 측면의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둘러싸고 워낙에 여론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일종의 제3의 대안으로서 각하가 거론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은 헌재가 책임지는 거지만 각하는 국회에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해봐라, 뭐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용도 기각도 너무나 이제 헌재로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이 각하라고 한다면은 실체 판단에 안 들어가고 우리가 파면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이제 부담이 덜한 선택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거론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관 중에 각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전체가 다 각하로 나오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절차가 전체가 다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왔겠냐. 이제 그런 반론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하가 되려면 헌재의 결정이 적어도 뭐 6명은 지금 그 각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하. 중대한 그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증인 신문을 많이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제 그런 분석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지난 1월에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추 의견만 봐도
헌법 위반이 수십 개 조문입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로 생략하고 하지 않고 소추 사유에 내만 가지고 의결만 했지 않습니까? 소추 사유 있는 것도 거의 뭐 수십 개의 헌법 조문을 위반을 하고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생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서에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뭐 수십 가지나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떤 지적을 하는 겁니까? 일단 윤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절차적인 위법, 그 중대한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지금 탄핵안이 12월 7일 날 그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상정을 한 이 부분이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위반이다. 일사부재의라는 게 같은 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을 다시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인데 예. 한 번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된 것을 회기를 달리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탄핵소추를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회기 변경이라서 이거는 일사부재의 위반이다. 똑같은 안건을 다시 사정명령 없이 두 번 올린 거다. 아하.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법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이제 법사위가 회부를 받으면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헌재로 올렸다. 그 부분에서 국회법 위반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만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어떤 여권 내에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헌재의 다른 결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는요, 탄핵 심판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면서요, 야당의 줄탄핵 문제점을 이제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에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침묵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석방 2주째를 맞았는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는 달리 관저에 칩거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산책과 독서 등을 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탄핵 각하설과 관련해서 이런 배경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각하설의 원인은 내란죄로 우리가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가 했지만 내란죄 철회됐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받아와야 된다. 네. 재의결 받아왔지 않았으니까 각하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럽니다. 절차상 결함. 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정리한 분이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분을 믿는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절차상 결함 여부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미 정리를 끝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에 이 부분에 관련한 피청구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내란죄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내란죄를 처리하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절차는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했을 당시에 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이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라고 이 주장에 대해서 선을 긋는 내용을 밝힌 사실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탄핵소추 사유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릴 영역이지 이 사유만으로 절차가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게 이 표현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한 판례도 일부는 존재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이 추가하거나 동일성을 침해하는 사실관계는 추가할 수 없다는 건 명시적으로 있는데 일부 철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